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청주에서 개최하려다 방역을 이유로 반려된 전국 단위 포커 대회가 이번 주말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500명 이하 행사는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며 허용했는데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리조트 대강당에 놓인 테이블마다 카드게임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대회 이틀 차, 오후 행사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돼 갑니다. 200~300명, 200명 정도 오고 이제 한 명씩 떨어져 나가서 전국에서 360여 명의 포커들이 모여 5억 원의 상금을 놓고 겨루는 포커 대회가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틀 일정의 마지막은 저녁까지 40여 명이 남아 결승전을 치르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모이는 포커 대회 소식에 리조트 투숙객들은 불안함과 거북함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라 그것은 정부 시책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지됐고 이후 청주에서 개최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포커 대회 관련해서는 저희 청주시 문화예술가 쪽에서 아마 관여를 했었을 거라고 알고. 그런데 원주시는 이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행사 개최를 막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규정은 500명 이하입니다. 원주시는 500명 이하 행사는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연말 출시된 강원도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 시켜가 속초와 정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어 업주들이 반기고 있지만 주문량이 크게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에서 분식과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한 매장입니다.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고 배달 라이더도 분주히 매장을 찾습니다. 유명 배달 앱과 강원도형 배달 앱 일단 식혀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곳인데 일단 식혀를 통한 주문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점이고요. 일단 아쉬운 거는 이용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게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일단 식혀는 기존 배달 앱과 달리 주문 수수료가 없고 마케팅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업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속초와 정선 지역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데 출시 2달여 만에 545곳이 가입했고 349곳의 업체에서 실제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수도 14,000여 명으로 속초와 정선 인구의 1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일단 식혀가 업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주문량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식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해 지난 24일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5,341건으로 하루 평균 9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 가능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일단 식혀를 통한 주문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셈입니다. 속초시와 정선군, 강원도는 일단 식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고 12월 초부터 저희 시에서 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일단 식혀 등록과 사용법 등을 한편 배달앱 일단 식혀는 오는 5월 강릉과 태백 삼척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고 연말까지 모두 15개 시군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요즘 거리를 돌아보면 임대라고 써붙인 상가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택가는 물론이고 중심 상권에도 빈 상가가 늘었는데 실제로 강원도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명동처럼 번화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춘천 명동거리. 여전히 춘천의 대표 상권이지만 명성과 달리 빈 상가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노래방이나 미용실, 화장품 가게처럼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던 상점입니다. 공실이 생기면 바로 채워지던 전과 달리 최근엔 수개월이 지나도 텅 빈 상태 그대로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이 통으로 임대 공고가 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직접 세어봤습니다.
명동 중심거리에만 10곳이 넘고 여기에 상가가 모여있는 건물에도 2층을 중심으로 20곳이 비었습니다. 심지어 닭갈비 골목에도 50년 넘은 식당을 포함해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명동거리 인근 공실만 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와서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 쪽으로 하려는 사람들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명동거리와 함께 중심 상권인 춘천 지하상가. 전체 점포 가운데 34%, 120개가 공실입니다. 장사가 안 돼 사용료와 관리비라도 아끼기 위해 휴업한 곳까지 더하면 절반가량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문을 아예 닫은 상가에 대해서는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내가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에서 문을 닫고 지원금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판매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뽑힙니다. 일반 주택가와 소규모 상권에서는 타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입니다. 지난 2018년 1분기 10%에 머물렀던 공실률은 점차 늘어 지난해 4분기 14%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신축 아파트 인근 상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새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공실이 늘어나는 거죠. 공실이 늘어난 상권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결국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이틀간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고성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선과 춘천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는 춘천, 강릉, 횡성, 정선에서 각각 1명씩 4명이 확진됐고 50대 여성인 정선 확진자는 지난 14일 임계면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고 38번 확진자가 됐으며 별다른 이동 동선은 없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3.1절 기념식이 영동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 발생 지역인 고성군 달홀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기념식은 퓨전 국악그룹의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도 독립만세사 낭독과 고성 지역의 만세운동 재현,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참석 인원을 100명 이하로 대폭 줄였지만 강원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도내 다른 지역의 3.1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12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5일 도내 최남단인 영월 주천면과 양양 현북면, 화천 산해면 등 10개 지자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는 모두 방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고 주변 10km 방역대에 있는 19농가에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는 모두 637마리로 늘었습니다. 강릉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를 추적하기 위해 열화상 드론을 투입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13일 주문진 향오리에서 발견된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포획된 장소에 반경 1.5km의 드론을 투입해 멧돼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 장소는 주문진 양돈 농가와의 거리가 750m에 불과해 강릉시는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을 맞아 3월부터 학생 이동을 위해 원주 지역 시내버스가 증편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